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장유진 씨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인 작가입니다. 1986년 태생이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사회생활은 경기도 판교의 IT 업체에서 7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장 작가는 어떻게 소설 쓰기를 시작했을까요? 우선 직장 생활 1년 차에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소설 강좌를 들었고요. 그 뒤부터는 내가 쓴 소설 한 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 경희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 대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 이듬해에는 첫 직장을 그만두고 동국대학교 국문과 대학원에 정식 편입해서 약 1년간 본격 소설 쓰기에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등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등단작은 바로 이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이 소설로 장 작가는 2018년 제21회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았습니다. 창작과 비평사는 2018년 10월 3일 홈페이지에 이 단편 소설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2주 만에 약 15만 명이 봤고요. 당시 약 40만 명이 이 소설을 홈페이지에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주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받고 여러 명에게 공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책이 출간되면서 창작과 비평 개간지를 정기 구독하는 분들만 사이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일의 기쁨과 슬픔을 포함해서 총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할 이야기도 표제작 일의 기쁨과 슬픔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일의 기쁨과 슬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바로 판교입니다. 판교는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IT 업체와 스타트업들이 들어서 있는 IT의 메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C소프트, 넥슨 등의 게임 업체가 다 여기 모여 있고요. 한컴, 안랩 같은 알만한 기업들도 다 이곳에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주인공 김안나는 우동마켓이라는 스타트업에 다니는 직원인데요. 회사에서도 안나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우동마켓은 실제 당근마켓 앱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들이 중고 물품을 사고 팔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서 잘 나가지만 이상한 회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거북이알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가 매물을 도배하고 있었는데요. 하루에 올리는 미개봉 중고 상품만 무려 100건. 회사 사장인 데이빗은 이 거북이알이 못마땅합니다. 가격도 싸게 올려서 거래는 잘 되고 있지만 혹시 작물을 파는 게 아니냐, 이 사람 사기꾼이면 회사 이미지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빗 사장은 주인공 안나에게 거북이알의 정체를 알아보라는 미션을 줍니다. 안나는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 가정해 거북이알과 접선하는데요. 거북이알 역시 판교에 있는 대형 카드 업체 유비카드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알은 어떻게 미개봉 상품을 하루에 100개씩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누가 들어도 진심으로 빡칠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거북이알은 유비카드 공연기획팀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유비카드의 회장이 거북이알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러시아 피아니스트 루바의 내한 공연을 기획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유비카드 회장은 인스타 팔로워를 무려 20만 명이나 거느린 셀럽이었고 클래식 매니아이기도 했습니다. 거북이알은 3번이나 러시아에 방문하며 내한 공연 계약을 성사시켰고 일도 착착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거북이알은 마지막 절차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루바의 내한 공연 공지를 내걸었는데 이 공지가 유비카드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유비카드 회장은 누구보다 먼저 자기 개인 인스타에 내한 공연 소식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뒤로 거북이알은 카드 혜택을 기획하는 팀으로 전출을 가게 되고 한 번 더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포인트 혜택 상품을 설명하는 자리에 느닷없이 회장님이 나타난 겁니다. 거북이알은 고객들이 포인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설명을 했지만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좋으면 자네는 1년 동안 월급을 포인트로 받게나. 그달 월급은 나오지 않고 자신의 카드 포인트가 고스란히 월급만큼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 직원의 눈에선 피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거북이알은 처음에 참담한 기분을 느끼지만 꿋꿋이 살아갑니다. 사내 쇼핑몰에서 포인트로 직원 할인가의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시세보다 싸지만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합니다. 안나에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포인트일 뿐이라고. 안나 역시 소설 속에서 독백처럼 얘기합니다. 자신도 회사에서 살짝 울어본 적이 있었다고요. 안나는 회사의 메인 개발자인 케빈에게 버그 수정을 종종 요청했는데요. 그때마다 케빈이 짜증을 내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모양입니다.
안나는 마침 거북이알을 통해 레고 스타워즈 세트를 샀는데요. 레고 매니아인 케빈에게 이걸 선물하면서 살살 달래줍니다. 꽤 아름다운 말로 대화하긴 하는데 앞으로 버그 잡아달라고 할 때 짜증 좀 내지 마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월급날 안나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에 시작하는 공연 티켓 예매입니다. 공연은 바로 러시아 피아니스트 루바의 내한 공연 티켓이죠. 홍콩 여행 상품까지 결제해서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소설 속에선 깨알 같은 스타트업의 일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스크럼이라는 용어를 처음 알았는데요. 소설의 가장 첫 문장인데 이거 하나로 스타트업 일상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 공감을 느낄 만한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일 겁니다. 상사의 갑질을 당해봤거나 판교 스타트업에 몸 담아본 분들, 그리고 대다수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아닐까요? 때때로 직장에 다니면서 잘못을 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잘못되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이라는 게 꼭 슬픈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적절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회사입니다. 물론 기쁜 날이 한 달에 한 번뿐이라는 게 함정이지만요. 이 소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 이겁니다. 안나가 케빈에게 하는 말인데요. 자기가 짠 코드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말이 하나의 상징처럼 들렸습니다.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회사의 삶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비유가 아닐까요? 어쨌든 저도 다음 달 월급날을 기다리며 잘 버텨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힘든 직장인들을 응원합니다. 이상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